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평택 화양지구 하나포레나가 어저께 2순위를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포레나 평택 화양의 청약 경쟁률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썩 좋지는 못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몇 개 평형은 1대1을 넘겼습니다. 74D타입하고 84A타입이 1대1을 넘겨서 청약 접수를 마감을 했고, 나머지 모델들은 결과가 처참합니다. 76가구를 분양하는데 62가구가 미달이고요. 72가구 분양하는데 54가구가 미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353가구를 분양하는데 230가구가 미달이에요. 99 타입 40평대는 144가구 분양하는데 25가구가 미달이 됐습니다.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중에 가면 다 이건 완판이 될 수 있습니다. 74C 타입이나 그 다음에 요 99A 타입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미달이면 나중에 충분히 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타입이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특히 84B 타입 같은 경우가 공급가구수가 제일 많아요. 353가구인데 230가구가 미달이 됐습니다. 이게 미달이 됐는가를 한번 보니까 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제일 마감을 한 경쟁률 1대1 넘은 평형입니다. 평형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평범하죠. 이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침실 있고, 침실 2개 있고, 거실 있고, 그다음에 침실 있고, 드레스룸 있고, 욕실 있고, 주방 이 정도 넓고요. 개방감기 넓고, 알파룸도 있고. 일반적인 4베이 방식의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설계다 보니까 사람들도 무난한 거예요. 무난하니까 선택을 한 거고요. 근데 선택을 안 했던 84B 타입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편안해 보이지는 않죠? 일반적인 타입은 아닙니다. 이런 타입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고 제가 늘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코너 쪽에 있습니다.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한번 3D를 볼까요? 여기에 다 있어요. 코너 쪽에 있는 그런 평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택이 많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74D 타입이 지금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74D 타입을 보면 74D 타입도 똑같잖아요. 84A 타입하고 크기만 좀 다를 뿐이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다 보니까 그 두 개 평형이 마감을 했습니다. 2순위로 마감을 했어요. 1순위에서는 저기도 미달이었습니다. 원래 두 개 평형이 1순위 다 미달이었는데 2순위에서 마감을 다 했습니다. 가장 많이 세대수를 공급하는 84B 타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353가구인데 230가구가 미달이면 여기는 0.4대 0.4대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 나중에 어차피 이제 미달된 거는 무순위 청약을 할 겁니다. 무순위 청약을 하는데, 무순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 평택시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무순위 청약을 받기 때문에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미분양 사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많이 선택을 안 했어요. 설계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설계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건축을 전공을 해서 건축 설계를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사업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업을 할 때 말 그대로 주식회사잖아요.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평범한 판상형 구조로 다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안 들어가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법정 용적률을 넘어서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법정 용적률을 지키면서 가구 수를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이제 설계가 나오는 거죠. 억지로 갖다가 이제 넣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사람들도 편한 걸 원하지, 구조가 좀 이상하고 미루고 일도 들어가서 박 나오고 이러면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시각적으로 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구조는 편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시각적으로 봐도 편하지가 않아요. 않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떠한 그 형태의 설계가 나오냐면,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호반 서밋이 있어요. 호반 서밋에서는 이러한 평형을 공급합니다. 이것도 59 타입인데 59 타입 25평짜리예요. 여기 보면 평형이 똑같은 이제 4베이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벽체를 가변형 벽체로 제공을 합니다. 이걸 뜯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청할 때 이거 뜯어주세요. 요청을 하면 이거 뜯어줍니다. 그러면 얘를 뜯으면 거실이 엄청나게 크겠죠?
예를 뜯으면 요 방이 되게 넓겠죠. 방 하나가. 요즘에는 가구가 거의 핵가족이다 보니까 애 하나밖에 안 낳고 어떨 때는 뭐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방들이 많이 안 필요한 거예요. 생활 환경이 거실에서 생활하고 잠만 자러 들어가잖아요, 방에. 뭐 사춘기 뭐 아들, 딸이나 있으면은 각각 방 하나씩 해야 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뜯고 들어가서 나중에 뭐 원하면 이걸 언제든지 공사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번에 대강 로제비앙 그 A타입 있죠? 대강 로제비앙의 A타입도 이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쪽에서 공개한 평형에 보면 모데라스를 가보면 얘가 없습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떠한 개방감이 있냐면요. 이런 개방감이 있어요. 이게 59 A타입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없잖아요. 침실 2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침실 2입니다. 작은 방이에요. 이 벽을 없앤 거죠. 없애니까 이게 25평인데도 엄청난 개방감이 있잖아요. 이 거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또 설계들이 변형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인기를 끄는 거예요. 인기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파주 운정은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120대 1, 막 60대 1, 막 이렇습니다. 거기가 GTX-A라고 하는 호재가 뭐 있긴 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 주체가 설계를 변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는 거죠. 선택권을. 요새는 그 분양할 때 여러분들 그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보면 위치가 좋은 곳은 분양 가격이 비싸요. 1,00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걔네들도 알아요. 뷰가 좋으면 재산적인 가치가 높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뷰가 안 좋으면 안 된다. 이제는 방향보다는 뷰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일단 전망이 좋아야 돼요. 전망이 좋아야만이 나중에 내 재산의 가치가 다른 데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파크 드림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대강 로제비앙도 뷰를 되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뷰가 좋아야 돼요.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뷰가 안 좋으면, 저도 뭐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뷰 좋으면 저도 나름대로 이 업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뷰도 안 나오지 뭐 별거 뭐 내세울 것도 없으면 뭐라고 설명할 게 없어요, 손님들한테. 근데 뷰가 좋으면 일단은 한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게 돌아오면, 집에 오면 푸근한 맛, 그 다음에 편안한 맛, 이런 맛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뷰가 좋으면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술 한 잔 딱 나누면서 전망도 보면서 얼마나 큰 라운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뷰를 매번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 타입도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설계를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반시라는 곳이, 호반건설이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컸습니다. 많이 성장한 곳인데, 설계도 나름대로 이런 혁신적인, 지금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 한 선택을 하게 한 사업 주체가 여기가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설계 방식이 또 유행을 하게 될 겁니다. 유행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막히는 거죠. 이렇게 벽이 막히는 거죠. 막아놓은 이 벽을, 작은 방이 이 막아놓은 벽을 이 84A 타입도 마찬가지 가변형 벽체다 보니까 이걸 없애주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넓겠어요, 거실이. 엄청나게 넓겠죠. 애도 많이 안 낳는데 방 여러 개 있으면 뭐합니까? 드레스룸 있고 다 뭐 웬만한 이런 수납들은 다 돼 있는데 굳이 이걸 막아놓고 방을 분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방들이 되게 좀 좁아요. 좁다 보니까 사업 주체들도 이러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포레나 평택 화양이 2순위까지 마감을 했는데 2개 타입만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 포레나가 브랜드가 나름대로 있고요. 브랜드가 나름대로 있고 해서 최악의 상태는 아닐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분양을 했던 몇 개 사업체가 있었어요. 사업 주체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로는 어떤 분이 뭐 댓글을 다셨는데, 포레나 위에 분양하는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포레나 즉 분양 지역 위에 분양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청약을 완료했습니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 하이센트도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편한 세상도 DL건설이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대림이잖아요. 대림건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브랜드는
나쁘진 않습니다. 평택 화양이라는 곳이 지금 아무래도 생뚱맞게 떨어져 있고 개발지가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시각적으로 뭐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분양률이 별로 이게 좋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원래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이, 투자 개념이라는 게 안전빵으로 하는 건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안전빵으로 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뭐 예금이나 똑같은 거지. 이것도 어차피 투자지 않습니까? 투자? 내가 저기에 들어갔을 때 저기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건 아무도 예상 못해요. 아무도 예상 못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충 봐서 아 그래 거기가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야. 원래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현재의 리스크를 부담을 하면서 미래의 이익을 얻는 게 그게 투자거든요. 현재에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투자하겠다. 이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나중에 딱 보니까 한 10년 뒤에 보니까 거기에 난리 났어. 천지개벽이 됐어. 그때 내가 투자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그동안에 투자를 안 함으로써 갖고 있었던 그 기회 비용을 내가 추가로 지급하고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라는 개념이 원래 그런 거예요. 현재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미래 이익을 창출하는 게 투자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볼 거 뭐가 있어요. 평택항이 뭐 개발된다고는 하지만 개발이 될지 안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평택이 개발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구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발에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축으로 이어지면 그 임팩트는 되게 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꾸 이제 서평택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시는 자꾸 이제 커져 나갑니다. 도시는 자꾸 이제 커져 나가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것보다 비어있는 데다가 세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비어있는데. 그게 바로 신도시잖아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짓는 것보다 비어있는 땅에 짓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빈 땅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빈 땅들을. 그러려면 평택에서 빈 땅들이 어딨냐, 빈 땅들이. 빈 땅들이 지금 어딨냐면 서평택 쪽에. 서평택이 옛날에 평택군이잖아요. 거기가. 평택군이란 말이에요. 평택군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빈 데가 많지. 농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쪽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을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아무것도 없이 허허벌판이고 산밖에 없고 하니까 아유 여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 투자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향후 개발 호재가 많아요. 개발 호재가. 평택뿐만 아니라 화성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가지고도 개발될 수 있는 호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꾸 서평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 포레나가 그나마 2개 평형은 다행히 마감을 했고, 나머지 평형도 가장 공급이 많은 84 B타입이 조금 우려스럽지 하겠지만, 여기도 하이센트나 그 리시빌인가요? 그 옆에 분양하는 거기처럼 완판이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평택 지역도 좋아지는 거니까, 오늘은 평택 화양지가 지어는 하나 포레나 청약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